만들기. 현대로 넘어가겠습니다. 화장이 달라졌죠? 예.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내가 구분을 하기 위해서 현대에는 이승만 정부부터 할게요. 이승만 정부. 광복 직후 상황을 한번 봐야 돼요. 광복 직후 상황은 광복 직후 상황. 신탁 통치를 결정하는 거예요. 남한은 뭐 누구, 뭐 북한은 누구, 막 이런 식으로 해서 모스크바 3국 외상회의가 열리면서 여기서 신탁 통치를 결정을 해요. 남한은 뭐 미국, 뭐 북한은 중국, 뭐 이런 식으로. 이승만이 이제, 정읍 발언을 하고 좌우 합작 운동을 해요. 이게 좌우가 뭐가 중요하냐. 하나가 돼야지. 바로 누구예요? 여운형과 김규식이 주도합니다. 남북 협상은 김구와 김규식이 또 주도합니다. 그러니까 김구 선생님도 그렇고 김규식 선생님도 그렇고 여운형, 몽양 여운형도 그렇고 좌우도 중요하지 않고 합작해야 되고 남북이 뭐가 중요하냐.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되지. 이거 중요한 거예요. 뭐 특별히 사실 진짜 뭐가 중요해 진짜. 그게 중요하잖아. 하나의 우리는 한민족이고 그죠? 이때도 왜 이렇게 이념으로 갈리게 되고 이때부터 벌써 이미 6.25 난 것도 아닌데 이때 이미 갈리는 거예요. 이념이 이데올로기가. 이러면서 이때 제주도 그 4.3 사건이 일어나게 돼요. 이때 광복 직후에 광복이 일어나고 나서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이제 수립이 되는데, 이제 남한만의 단독 선거를 하자, 이제 이렇게 된 거죠. 50 총선거를 이제 실시합니다. 50 총선거. 그래서 재헌국회가, 헌법에 의해서 재헌국회가 구성이 되고, 재헌헌법이 제정이 돼요. 제정이 돼요. 그래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되는데, 1948년이죠. 1948년 8월 15일. 1948년에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이 돼서 대통령으로는 이승만, 부통령으로는 이시영이 됩니다. 이시영인가? 이기붕 아니었나? 희한하죠. 그죠? 왜 이시영이라고 돼 있지? 그 다음에 반민족 행위 처벌법 제정을 해요. 반민특위라고 하죠. 다 반민특위. 친일파들 많았잖아요. 앞잡이들 많고 간첩 친일파 얼마나 그 일제에 붙어가지고 자기 민족 등쳐먹고 고발하고 이런 놈들 되게 앞잡이들 많았잖아요. 얘네들 제거했어야 되잖아요. 이때 얘네들 제거하자는 게 바로 반민특위였어요. 근데 그게 제대로 안 됐어요. 왜냐하면 이승만이 보니까 도움이 되는 사람들은 다 거기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제대로 못했어요. 농지개혁을 하자. 유상 매수하고 유상 분배 방식으로 농지개혁을 하자. 이런 게 바로 대한민국 정부 수립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근데 이제 1950년에 뭐가 일어나요? 비극적인 6.25 전쟁이 일어나잖아요. 1950년에. 메가더 장군이 인천 상륙작전을 하면서 들어오고 중국군이 개입을 하게 돼서 또 일사후퇴 우리가 했고 정전협정이 1953년도에 체결되면서 휴전 상태인 거죠. 지금 현재는. 끝난 게 아니라 휴전하고 있잖아요. 대치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승만 정부가 6.25 끝나고도 6.25 때 막 도망가면서도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했던 이승만 대통령이 장기 집권을 하는 거예요. 이제 막 종신까지 가고 싶은 거지 막. 1차 개헌을 해요. 발췌 개헌을 1952년도에 하면서 더 대통령 되고 2차 개헌까지 4.4.5입 개헌이 2차 개헌이네. 1954년 4.4.5입으로 개헌해. 4.4.5입해. 반올림 하고 그 다음에 1958년에 진보당 사건이라고 그래가지고 정적이었던 조봉암을 처형해요. 네, 조봉암을 처형하고 그래서 보다 참다 뭐가 일어나요? 국민들이 1960년에 4.19가 일어나는 거예요. 4.19 혁명. 3.15 부정선거 반대를 시위를 그러니까 3월 15일 날 선거를 했는데
부정선거가 일어났다고 보는 거죠. 보는 게 아니라 일어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거기에 이거는 무효다 해가지고 반대 시위를 벌였는데 마산에서 학생 하나가 없어진 거예요. 마산에서. 보니까 한 중3? 중3이었나 고1이었나 중학교 3학년이었을 거예요. 중2인가 3인가 어린 학생이 없어졌어. 찾으러 다녔죠. 시위대에 휩쓸린 것 같았는데 없어졌어. 어디서 발견이 됐냐. 그 눈에 최루탄이 완전히 이게 직방으로 이렇게 돼서 박혀가지고 죽은 시체가 한참 후에 이제 떠오른 거죠. 물에서 떠올랐고 그 시신이 이제 김주열이라는 학생이었어요. 그걸 보고 시민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아, 흥분하고 눈이 도는 거죠. 학생이 무슨 죄야, 그 학생이. 근데 그때 4.19 때요, 어린 학생들 많이 죽었대요. 그러니까 봐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 학생들도 다. 봐주지 않은 거예요. 이 정권이 그렇게 사악했다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막 더 다 들고 일어난 거죠. 다 전부 다 들고 일어나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허정이 과도정부를 수립하고 잠깐 이렇게 임시로 이렇게 하고 있다가 제3차 개헌이 일어나고 내각 책임제가 이제 들어서서 뭐 참의원 뭐 그 무슨 중의원인가 뭐 이런 식으로 내각 책임제가 돼요. 잠깐 우리나라도 내각 책임제 한 적 있어요. 이렇게 그러다가 근데 이 4.19에 대한 관련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 기록유산에 등재돼 있고 5.18도 등재돼 있어요. 5.18 광주 민주화 운동도. 그 다음에 이제 박정희 정부 봅시다. 그래서 들어선 정부가 1961년 그때 뭐가 일어나요? 5.16 군사정변을 통해서 박정희가 대통령이 되죠. 국가재건 최고회의를 설치하면서 대통령이 되고 제5차 개헌 대통령 직선제가 이제 만들어지고 제5차 개헌을 통해서 한일 국교 정상화를 추진해요. 보니까 일본에 차관을 들여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이제 다시 일으켜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일본이 우리 식민지 통치했던 거 그거를 이제 걸고 넘어져서 너희들 우리한테 얼마 줘야 돼 하면서 이게 협상을 하려고 한 거죠. 그게 바로 국교 정상화 추진인데 당연히 반대하죠. 그러면서 6.3 시위가 1964년도 6.3 시위가 일어나고 막 그랬는데도 한일협정 체결이 되면서 이때를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일본은. 니네 1965년 한일협정 체결 때 우리가 돈 주지 않았냐. 위안부건 뭐 징용이건 징병이건 그걸로 땡친 거지. 지금 와서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정부에 돈을 줬다고 해가지고 개인들한테 돈을 일일이 걔네들이 준 거 아니잖아요. 개인들한테는 배상해야 되는 거죠. 개인들도. 얼마나 많이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진짜 몹쓸 짓 당하고 얼마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개인들한테는 배상 하나도 안 하고 국가에 돈 얼마 줬다고 해가지고 그것도 돈 많은 돈 아니었고 줬다고 해가지고 그걸로 땡치자. 개인들은 무슨 죄야. 말도 안 되죠. 그때 우리나라가 그 박정희 대통령이 베트남 파병을 하면서도 또 돈을 또 미국을 통해서 이렇게 또 받아가지고 또 이제 경제로 돌리고 막 이렇게 했어요. 베트남 파병도 했고 6차 개헌을 통해서 3선 개헌 벌써 세 번째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1972년 제가 태어난 해에 뭐가 있었냐면 유신헌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뭐냐면 이거는 내가 종신제 대통령을 하겠다. 이게 유신헌법이에요. 제가 그런 해에 태어났습니다. 1972년. 개인정보를 막 얘기하고 있죠? 1972년생들 많아요. 연예계에도. 유재석. 그죠? 유재석, 박진영, 그 다음에 그 방탄소년단 만든 그 사람 누구지? 하여튼 되게 걸출한 인물들이 그때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1972년도에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냐? 장동건, 고소영, 뭐 시문화, 뭐 누구죠? 진짜 방탄소년단 그 수장이 이름 그 사람도 72년생인데 그리고 박진영은 빠른 7이고
예. 그래서 그때 너무 인물이 많아요. 그 윤사마, 배용준, 뭐 하여튼 다 72년생이거든요. 그래가지고 72년도에 우리나라에 뭔 일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인물이 많이 나왔냐. 유신헌법이 있었어요. 박정희 유신헌법. 제7차 개헌을 해서 한마디로 통일주체 국민회의에서 간선제로 대통령을 선출한. 그러니까 직선제가 아니고 간선제니까 뭐 자기 사람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체육관에서 막 도장 찍어가지고 막 이렇게 체육관 대통령들 있잖아요.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주고 맘대로 막 할 수 있고 막 이런 거죠. 국회의원 3분의 1도 대통령이 추천할 수 있고 완전히 그죠 내용이 이때 YH 무역 사건이 일어납니다. YH 무역 사건 이때 뭐 김영삼 대통령이 이제 그때 뭐더라 무슨 당으로 해가지고 막 신민당 그죠 해가지고 뭐 근데 이때 여공 한 명이 돌아가시고 막 이래서 난리가 났었죠. 이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1979년에 이건 도대체 우리나라가 또 어떻게 되고 있냐 그래서 79년에 부마 민주항쟁이 일어납니다. 부산 마산. 경제발전 솔직히 박정희 대통령이 이거는 잘하셨어요. 새마을운동 그리고 경제발전 5개년 계획 이걸 통해서 우리나라 발전의 그 토대를 마련한 거는 사실입니다. 이게 공과는 다 있어요. 예,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근데 이제 우리 역사의 그런 어떤 그런 평가는 또 이제 나중에 이제 되겠죠. 근데 하여튼 경제 발전은 사실 확실히 잘 시킨 건 사실이에요. 1, 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을 추진해서 경공업 중심을 통해서 했고 3, 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은 중화학공업 중심으로 이렇게 했고요. 수출액 100억 달러를 달성했다. 우리나라가 그때요. 60년대, 70년대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국가였대요. 우리나라가. 그 다음에 새마을운동 전개하셨고 경부고속국도 개통 이때 이제 그 청계 피북노조 만든 계기가 전태일 열사가 청계천 그 시장에서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그러면서 이제 분신했죠. 이게 굉장한 그 노동운동의 시발점이고 상징적인 사건이 되고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전태일 분신 사건. 네, 통일 정책이 이게 헷갈리거든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박정희 대통령 때 7.4 남북공동 성명. 이때 자주평화민족대단결을 얘기했다. 7.4 남북공동은 박정희 대통령. 그 다음에 남북조절위원회를 설치했다. 그 다음에 전두환 정부, 김대중 정부까지 할게요. 전두환 정부 때는 5.18 민주화운동이 1980년 광주에서 일어나잖아요. 신군부의 무력 진압에 맞서 광주 시민이 시민군을 조직하고요. 관련 기록물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됐습니다. 제8차 개헌을 통해서는 7년 단임으로 간선제를 하자. 이거 체육관에서 막 그 다음에 대통령 선거인단을 조직하자. 자기 맘대로 사람 꽂을 수 있는 거. 박정희랑 비슷하다니까요. 6월 민주항쟁이 일어나죠. 왜냐하면은 6월 민주항쟁 1987년도죠. 6월 민주항쟁. 박종철 서울대생 박종철 뭐 탁하고 치니까 뭐 억하고 죽었다 이렇게 얘기한 물고문 실컷 해서 죽이고 나서 탁하고 치니까 억하고 어떤 청년이 그렇게 죽습니까? 그렇게 발표를 했다니까.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그 다음에 4.13 호원조치. 그 다음에 6.29 민주화선언. 그러면서 뭐예요? 간선제에서 전두환 박정희는 간선제를 주장해가지고 막 체육관 대통령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때 노태우 대통령 때 그 직선제 된 거죠. 그래서 6.29 민주화선언 9차 개헌은 5년 단임제로 하고 대통령 직선제로 뽑자. 지금의 그거죠. 5년 단임제, 직선제. 그게 6.29 민주화 선언 된 거죠. 6.29 선언. 그 다음에 최초의 이산가족 상봉이 이루어졌다. 이때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래서 노태우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혀요. 네. 다음에는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요.
국방 외교를 펼쳐서 사회주의 국가와 적극적으로 교류를 했고, 그 다음에 남북한 유엔 동시에 가입했고, 그 다음에 남북 기본 합의서가 채택되었고,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노태우 정부는 또 이게 북한하고 또 이렇게 했고요. 김영삼 정부 때는 저는 생각나는 게 금융실명제. 정말 인상적이에요, 정말. 그리고 역사 바로 세우기 해가지고 총독부 건물이 그 경복궁을 맡고 있었어요. 그거를 폭파시키더라고. 그거 폭파 장면 지금도 생각나요. 역사 바로 세우기 있었고, 금융실명제 있었고, 지방자치제 전면 실시. 김영삼 대통령이 잘한 게 너무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때 좀 우리가 그거를 받느라고 좀 그랬지. IMF요. 우루과이 라운드 타결됐고, OECD에 가입해서 우리가 되게 이제 우리가 선진국이 되었다 막 이게 들떴잖아요. 근데 이제 외환위기가 터지면서 IMF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김영삼 대통령은 잘한 거 너무 많은데, 이게 진짜 뼈 아팠어. 근데 이제 돌아가셨을 때 사람들이 다 김영삼 대통령은 정말 그 YH 무역 사건 때도 그랬지만은 김영삼 대통령은 진짜 열심히 산 분이고, 공과는 다 있다 그랬잖아요. 자기라고 이거 IMF 터질 줄 외환위기 터질 줄 어떻게 알았냐고 정치만 했던 사람이. 근데 금융실명제 얼마나 잘했어요, 그쵸? 나는 지금도 김영삼 대통령 못하지 않았는데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운이 없어가지고 이게 외환위기가 터지고 IMF가 이렇게 해서 그렇지 사실 얼마나 잘했냐고. 그리고 굉장히 이 청렴결백한 분이었고 어떻게 보면은 좀 그랬어요. 괜찮았어. 잘했어. 그 다음에 김대중 정부가 이제 들어서서 IMF 위기를 극복했어요. 이건 진짜 왜냐 김대중 대통령은 리더십이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요때 필요한 대통령이었던 것 같아요. 딱 국민들의 마음을 딱 모으고 이렇게 하라고 딱 그냥 뚝심 있게 밀어붙이고 이런 백전노장이 대통령이 되니까 확실히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금방 극복을 했고 햇볕 정책을 통해서 정주영 소떼방부 금강산 해로 관광이 열렸고 햇볕 정책 그래서 노벨 평화상도 받고 막 이랬어요. 최초의 남북 정상회담을 개최했고 6.15 남북 공동선언을 발표해서 생각나요? 김정일하고 이렇게 악수했던 거 생각나고 그 다음에 개성공단 조성했고 경의선 연결을 합의했다. 그 다음에 이산가족 방문은 당연히 했고 금강산 육로관광 추진한 이게 다 김대중 대통령 때 이루어진 거다.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저는 기출문제도 좀 풀고 점수가 조금 높아졌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이게 중간에 이거 일제강점기, 일제 그 개항기, 동학농민 이후에가 잘린 게 참 뼈 아프네요. 거기가 잘린 게. 일본 애들 못된 짓 되게 많이 했더라. 맞아요. 근데 우리가 다시는 일본에 지면 안 되죠. 그리고 다시는 분열되면 안 되고, 지금 우리가 1950년 이후로 분열된 역사, 50년은 그냥 결과였고, 이미 광복 직후부터 막 좌우가 어떻고 남북이 어떻고 하고 분열됐잖아요. 그죠? 이게 문제인 거야. 이게 문제였던 거예요. 이게 이때 이런 이데올로기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찢어진 거 이거 너무 뼈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1945년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그죠? 1945년부터 지금까지 몇 년이에요? 잠깐만요. 1945년이니까 2000년까지 55년에다가 25년 더 해보세요. 80년. 80년. 80년을 분열한 상태로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얼마나 뼈 아프냐고. 거의 지금 100년 돼가려고 하잖아요. 한 세기가 분열돼 있는 거예요, 지금. 거의 가까이. 20년만 지나면 100년이에요. 그쵸? 2045년, 1945년. 100년간 분열되어 있는 걸 우리 통일할 수 있을까요? 난 지금 걱정이에요. 통일이 돼도 걱정이라니까, 지금.
통일이 되면은 그 통일 또 그 비용, 지금 북한하고 우리하고 되게 많이 벌어졌잖아요. 우리 남한 사람이 북한 사람들 다 먹여 살려야 돼요. 통일하면. 자기 재산에 아마 7, 80% 날아간다고 봐야 되고, 그 혼란을 누가 잡을 것이며, 아, 나는 진짜 걱정이야. 예, 진짜 걱정돼요. 그래도, 아, 저는 하나 조금 희망적으로 보는 건 뭐냐면, 기독교 세력이 나서면은 다를 거다. 왜냐하면 북한에도 지하에 기독교인들이 있대요. 제대로 믿는 기독교인들이 숨어서 예배드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이 나중에 양지로 나오지 않겠어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해. 성경이나 이런 거를 계속 성경이 없는 게 없잖아요. 지혜가 다 있고, 그래서 기본적으로 굉장히 똑똑하고 지혜롭고, 아, 그 일념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 하나로 우리가 뭉치면, 기독교인들이 뭉쳐서 개혁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우리나라는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일의 주체 세력이 사실은 기독교 세력이 돼야 돼요. 개신교. 예. 개신교 세력이 돼야 돼요. 개신교가 건국해서 망한 나라 없잖아요. 예, 개신교가 활동해서 망한 나라 없어요. 다 선진국 됐지. 그러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왜 하나님, 히스토리, 그의 이야기 아닙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통일도, 예, 개신교 세력에 의해서 되는 게 맞다. 그리고 통일이 주체가 돼야 된다. 예,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살아요. 근데 다른 세력이 그냥 아무 종교도 없고 믿는 바 없는 세력이 그냥 아무 그 세계관, 가치관도 없는 사람들이 막 했다. 그 혼란을 누가 막을 거예요, 그거. 참 걱정입니다. 예, 그래서 주도적으로, 예, 하나님 자녀들이 에 의해서 사실은 통일이 복음으로 돼야 된다. 그렇게 되면 살아남는다. 그런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하나님 믿는 사람이니까요.